반갑습니다. 네, 오마리님, 노랫소리 물어본 거예요. 네, 노랫소리 물어봤던 거예요. 오늘은 시간이 조금 촉박해서, 원래는 조금 널널하게 했는데,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천안문을 사랑해. 네, 나호이님. 나무바다님 뜬금없이 TZKK님이랑 옥신각신 하는구나. 네, 허당추객님 반중 화이팅!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저 기침 안 합니다. 가습기 끄고 나서는 괜찮아요. 오프닝을 듣도록 할게요. It's been a ride. I guess I had to go to that place to get. 반중에 불모지인 대한민국에 반중 친미 어젠다를 확산시키고 대중화시키고 이렇게 반중 집회까지 만들어낸 누군가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빵맨님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진짜. 정말요? 여기 뒷발이 여기 납니다. 여기 이쪽으로 가야 돼요. 자, 오늘 네. 연설을 네. 너무너무 멋있게 잘하셨는데 긴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전쟁에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도 반중 친미 코리아 버스! 반중
팀이 코리아 퍼스트! 시진핑 주석의 중국몽을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추 대표는 그 자리에서 시 주석의 중국의 꿈이 세계 평화와 번영에 공헌한다고 말했습니다. 반준팀이 코리아 퍼스트! 네. 몇 년에 한 번씩 바꾸나 했고요. 아직 해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연도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방송한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유일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오프닝인데, 벌써 질리면 안 돼. 뾰로롱. 나은바다님. 채팅창을 빼자. 여기에서 여기로 이렇게. 진짜 추억이 됐어요. 네, 추억이 된 것 같아요. 자, 무한폐렴 완치 후 재확진이 또 나왔죠? 더군다나 고3 학생한테. 우리는 전에도 무한폐렴이 완치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져본 적이 있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 여기에 에이즈 바이러스 그 DNA와 염기서열이 4개나 일치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애초에 왜 무한폐렴이 나자마자 그 미국 제약회사 렘데시비르 길리어드사에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 제약회사들도 에이즈 치료제를 제공을 했었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럴지 의아해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HIV DNA와 염기서열이 4개가 같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 고3 여학생이 무한폐렴이 완치됐다가 8일 만에 재확진 났다고 나는데, 이거 외에도 우리나라에는 이미 시흥 쪽에서 처음 있었고, 그 다음에는 서울 쪽에서도 3명 정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지없이 이 복균을 하고 있다가 바이러스가 잠복하고 있다가 여지없이 나와서 면역력이 약하면 또 재발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나라에서도 이게 발병이 된다고 하니까 따뜻해진다고 해서, 날씨가 따뜻해진다고 해서 뭐 없어지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나은바다님, 한국 언론은 언론이길 포기함. 네, 그러게 말이에요. 네, 엘렌리님, 면역 결핍되는 거네요. 네, 에이즈 환자들 보세요. 평생 그 약을 달고 살잖아요. 아마 낄끼리님 절 실제로 봤다고.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니카 피님, 저도 그런 생각해요. 걸리면 계속 재발할 수도 끔찍한 병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디피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맞아요. 한국 언론에서는 뭐 그런 거 아니다. 그리고 재발할 가능성도 적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이 학생이 완치 판결을 받고, 그 다음에 27일에 첫 확진을 받고 나서 15일까지 서울의료원, 여기 이제 요거 대표적으로 하는 데죠. 이때 음성 판정을 받고 퇴원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23일에 8일 만에 다시 양성 판정이 났다고 합니다. 가슴 통증이 너무 심했대. 여러분들도 혹시 가슴 통증이 있으시면 의심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웃긴 건 가족 전체가 양성 판정을 받아서 서울의료원에 입원 중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증상이 약하거나 없어가지고 가족 전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도 해봅니다.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네, 안 걸리게 요리조리 잘 피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잘 피하시지 않죠? 네. 나무바다님, 지난번에 선글라스 안 낀 거 봤잖아. 그리고 광화문이나 이 집회 때는 종종 무대에 안 설 때는 특히 안 쓰고 갔습니다. 담 걸린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겠죠? 아니길 바라야죠. 아이고, 근데 심하면 네, 오늘 박사님 방송 하십니다, 김준학님. 네, 그래요. 머슬럼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조만간 고통을 안고 살아야겠네요. 끔찍해. 꽝매님, 님 방송 보면 극심한 흉통이 오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제가 너무 암 걸릴 것 같은 내용들을 많이 말씀해드리나 보죠? 나무바다님 직구죠?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완치 후 재확진이라는 내용을 검색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지금 방금 전에 그 뉴스 보여드렸던 거는 이제 재확진 났다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다시 조사 필요하다. 지난번에 17세 학생이 양성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음성이다라고 나중에 여러 차례 검사 후에 사후에 또 이제 최종 결론이 음성이다라고 했었던 것이 갑자기 딱 이렇게 오버랩 되면서 뭔지 모르게 신뢰감이 없는 신뢰성이 떨어지는 듯한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 막 확 오고 있어요. 얘도 어쩌면 얘가 아니라 이 학생도 어쩌면 음성당하는 것이 아닌가 뾰로롱 그렇습니다. 네, 슬프네요. 가족 전체가 걸린 거 봤을 때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외부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사람이 걸려서 옮긴 게 아닐까요? 네. 맞아. 디피님 말씀처럼 저도 그 생각합니다. 요즘은 영화 드라마보다 현실이 더 영화 같아. 스펙타클합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전 세계에 거의 70억이죠. 70억 중에 30억 정도가 이동 제한 조치 이런 거에 되어 있대요. 지정이 되어 있대요. 네, 이런 완치는 어떤 게 할 건가요? 치료약이 아직 없는데 궁금 엘레니님. 그러니까 그 증상에 대해서 대중요법으로 이제 약을 투여해서 그 증상이 없어지고 바이러스가 잠잠해지니까 검사를 했을 때 바이러스가 이제 소량이 되거나 했을 때는 검출이 잘 안 된다고 하잖아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키트의 정확성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왔죠. 논란이 됐죠. 그런 거 치면은 잦아들었을 때 바이러스가 좀 잦아들었을 때 증상도 완화되고 바이러스가 잦아들었을 때 음성이 나온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해봅니다. 블록버스터 액션 무비. 네. 그리고 스펙타클하죠. 거의 SF에 가까운 것 같은 기술들도 막 나오고. 네, 엘렌리님 감기처럼 증상 호전이군요. 바이러스라는 것 자체가 그거를 아예 없앨 수는 없다잖아요. 그 변이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거고 해서 매년마다 감기를 앓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거라고 하죠. 감기처럼 증상에 호전이 있고 바이러스 양이 줄어드는 그런 거는 돼도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특히 에이즈 그 DNA가 들어갔다고 하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겨울에 이렇게 어쩌다 걸려가지고 그때 지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몸에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하죠. 이게 논란이 되니까 완치 후 재감염될까 국내 전문가들 가능성 적다. 근데 이미 중국에서도 일어났고 완치 후 재확진이 일본에서도 일어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믿어도 될까 싶어요. 가능성이 낮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방역 당국 검사 방역에 문제 없어? 문제 없어? 문제가 없다니 애초에 중국인 입국을 금지했어야지. 이 사람들이. 이게 뭐냐면 처음에 25번째 환자가 퇴원 6일 만에 재확진 났다는 기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저게 처음인 줄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25번째 환자는 나이가 좀 있어요. 73세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시흥시에 거주하시는 분이고, 전국에서 25번째, 25번째 환자였고, 매화동에 거주 중인 73세 여성이라고 합니다. 퇴원 후에 증상이 다시 나타나서 갔더니 재확진이 됐다. 이런 내용이 이때도 있었죠. 뿐만이 아니라 서울에서도 3건이 더 있다고 하니까 이게 우리나라 확진이 다른 나라 지금 막 발병하고 확진 나는 거 보면 엄청 빠른 속도로 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좀 통제하고 있다, 확진 판정이 나는 걸 조사를. 중국처럼, 또는 일본처럼, 이제 일본은 우후죽순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비중이, 3명, 4명, 4명, 5명? 이 정도가 재확진이 났다고 하면은, 그렇게 낮은 확률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와중에, 네. 대한민국 지키시다님 바쁘신가? 그러게 오늘 안 오셨네. 바쁘신가 보죠. 아니면 알람이 안 갔던가. 네. 우리 그 채팅방에 계신 분들은 다들 이렇게, 수준이 있으신 분이고, 고상하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걱정 안 할게요. 네. 맞아. 대상포진도, 디피님. 수두 바이러스가 원인이잖아요. 그것도 면역력 약해지면 척수에 잠복해 있다가 기어 나오고, 헤르페스 바이러스도 몸속에 있다가 피곤하면 입술 터뜨리고, 보안 바이러스도 그런 거니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쵸? 엘레니님, 통제 냄새가 진하죠? 마스크도, 수급을 정부에서 거의 가져가는 형태고, 구충제도 요즘, 구하기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클로로킨인가? 그게 몇 주 전에였나? 아주 유용하다고 효과가 잘 나온다고 하니까는 또 그거에 대해서 일반인이 살 수 있느냐, 그 가격도 저렴하다고 해서 이렇게 구매할 수 있을까 봤더니 구매가 이제 정부에서 많이 물량을 확보하느라고 구하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봤을 때 많은 것들을 통제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대상포진을 아는 사람이 걸렸는데 의사가 비타민 하루에 3개 이상 먹으라고 했대요. 그쵸,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치료제라고 얘기도 했었죠, 클로로킨. 근데 이런 와중에 여러분, 지난번 이틀 전에도 누가 이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동성애자들이 퀴어 축제 하는 거를, 물론 6월달입니다만, 박원순이 이거를 승인을 해줬어요. 난 이거 퀴어 축제 솔직히, 뭔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데, 혐오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게 공중보건에도 상당히 나쁘고, 욕을 안 할 수가 없어. 일단 떠오르는 게 더러워. 그 레인보우 무슨 염만사 원장님 그 동영상에 관해서 나온 내용을 보면 상당히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노출도 상당히 심하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네, 태극무건님, A형 간염은 작년 하반기부터 그 내용이 간간히 뉴스에 나왔어요. 저도 그래서 한번 다뤘습니다. 그 6월달 때도 이게 더운 나라에서 이게 나타나는 걸 봤을 때, 발병하는 걸 봤을 때 6월달 때도 이게 막 잦아들고 이러는 게 크게 없을 것 같기도 해요.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런 식으로 뭐 사회적 거리두기 얘기하고 종교 집단이나 어떤 단체들 못 모이게 하면서 이런 거를 허용해 준다는 것도 모순이고, 그때 6월달에 가서도 이 우한폐렴이 없어지지 않았는데, 종식되지 않았는데, 종식될 거라고 보지도 않지만,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 행사를 이렇게 하게 만든다면은, 이거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박원순한테 뭔가 이제 손해배상 청구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걸로 인해서 많이 퍼지면 막 그런 생각도 해요. 근데 동성애라고 하면은 동성애에 빠질 수 없는 게 에이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에이즈 왠지 이런 질병들 막 퍼지라고 뭐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 이런 걸 허락해 주는 거 보면.
어머, 서빈님, 퇴근 잘하셨어요? 아, 맛있게 드세요. 아, 디피님, 저도 막 그 생각해요. 똥꼬는 똥누라고 있는 건데, 그 짓을 하다니, 세상에. 일름볼님, 말리지 마? 뭘 말리지 마요? 네, 엘렌님이 이번 정권에서 좌파들이 정체성을 확실히 드러내는데, 네, 뿐만 아니라 이번 정권, 지금 최근에 들어서는 우파 일탈을 쓰고, 우파가 아닌 것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보이죠? 확 보이죠? 야, 이제 막바지 되니까 본색을 드러내는 거야. 아, 밥 한 숟갈 먹고 나보고, 밥 한 숟갈 먹고 나보고 이러는 거야? 서빈님, 그건 아니죠? 조주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MSG. 네, 깡매님 고맙습니다. 네. 답답하죠. 네, 모니카님. 저도 답답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그래도 우리가 뭔가 기적을 이뤄내면 천천히라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기 보시면 서울광장 사용에 대한 최종 승인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린다라고 하죠. 또 박원순이 허락을 해줬다는 얘기예요. 서비님, 그 말 얼마 전에 나왔었는데 그 기사? 그 난교도 권장할게. 게이들 난교로 막 했다 막 이런 뉴스 나왔었는데 막 그래서 보고 어머 세상 이 와중에 죄다 병 걸려지는 거 아니야? 그래도 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아, 딸기 맛있죠. 비타민 C도 많고요. 아, 맞아. 그렇지. 세월호 천막사건 그것도 정상적인 건 아니지. 정말 매우 비정상적이고 매우 또 비정상적인 거지. 3명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우연천왕님, 깡매, 반증치미! 네, 반증치미! 디피님 오늘 알았어요? 며칠 전부터 막 시끄럽던데, 그 내용. 보니까 그 기사도, 그 일도 최근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기사도 전에 나왔더라고요. 좀 됐더라고요. 나무바다님, 뭐가 권장할 만해요? 근데 그 종교 집단에서는, 예전에 어떠한 내용을 봤는데, 종교 집단에서 종교 행사 끝나고 그런다면서요. 근데 약을 먹고 2년, 3년 전에 그런 얘기들이 돌았는데 약을 어떻게 먹는 건지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상태에서 근대에도 현대에도 그런 짓을 한다고 어떤 인터넷에 이건 뉴스가 아니라 인터넷에 내용들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 종교 집단 여기가 어딘가 하고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나왔습니다.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돌이킬 수 없어요. 끄덕끄덕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무바다님 아는 게 너무 많아. 그건 어떻게 알았어? 태풍 AI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체음제로도 쓰이기도 하는 마약의 종류가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약 얘기는 거기서 끝? 난교 얘기도 거기서 끝하고, 일단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렇게 좀 안일한 상태인 것 같은데, 중국 입국 제한도 안 하고, 이동 제한도 사실은 안 하잖아요. 자가격리자가 있고, 치료받으면서 생활격리하는 분 있고, 생활시설에서 격리하시는 분이 있고, 또 이제 치료받으면서 격리되어 있는 분은 있어도, 전체적으로 이동을 제한을 하거나 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좀 강경하게 나가면서 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게 약간은 소프트하게 프로파간다를 하면서 마치 이렇게 좋은 것처럼, 전에 얘기했죠. 이 개인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수단들이 명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한폐렴으로. 그런 것들을 되게 띄워주면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디피님, 우리나라가 바이러스 실험장 된 기분. 바이러스 실험장뿐만이 아니라 이 기술. 네. 이 기술의 선봉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네, 엘렌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블루원님, 후원 감사합니다. 네. 뾰로롱. 우한폐렴 전염이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조사가 더디게 되는 건지 어쨌든 간에
제가 봤을 땐 크게 타격을 상대적으로 안 입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확진자나 사망자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인지 우리나라는 조금 그래도 지금 안일한 상태인데 다른 나라는 난리가 났어요. 막 이동 제한을 걸고 심지어는 봉쇄 조치를 하는 곳도 생기고 뿐만 아니라 자유의 상징,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 뉴욕 거기에도 감염자가 3만 명이 돌파가 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상징적이죠. 미국에 지금 확진자가 6만 명이 넘는데 반이 뉴욕에서 확진자가 있다는 거야. 이건 뭔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하지 않았을까? 네, 맞아요. 오늘 박사님 방송 있습니다. 네, K형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한증충미. 네, 이란도 이렇게 이동 제한을 안 했더니 하루 새 신규 확진자가 2,206명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 이동 제한 해야겠다 이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란 정부는 그간 도시 봉쇄나 국내 여행 제한, 통행 금지 이런 거에 대한 강제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말 안 듣는다는 거지. 자발적으로 막 해라 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 얘기하는 것처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2,206명씩 감염이 된대요. 확진자가 나온대요. 그래서 새로운 조치를 해야겠다. 좀 더 강하게. 그래서 새로운 조치는 도시간 이동 제한과 야간 통행 금지령. 우와 덜덜덜. 이거 무슨 빽하는 것 같아. 백투더 퓨처? 옛날로 돌아가는 느낌이랄까? 그러면서 명분이 뭐예요? 이란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하는 시점이라서 다른 선택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거는 이제 우한 폐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런 뭐랄까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들이 인정되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은 뭐 이제 슬그머니 발 빼려고 계속 뒤에서 하고 있죠. 다른 데가 이제 빵빵 터지고 통계 조작해 가면서 조작하는 거지 저게. 조작 안 해서는 저렇게 안 돼요. 우한에 대해서도 확진자 0명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는 거기 아파트 전단문 그런 거에 확진자가 나왔다고 그리고 메신저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고 내용들이 오간 게 보이죠. 이태리 진짜 최악인 것 같아요. 이태리는 끄덕끄덕. 오죽하면은 이쪽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무단 외출하면 최대 징역 5년을 준대. 야, 벌금도 27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으로 상향을 하고 나가면 무단으로 나갔을 경우에. 이탈리아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막 어마어마하잖아. 중국은 슬그머니 지금 통계 조작하면서 아닌 척하고 있어. 오리발 내밀고 있어. 네, 스페인과 투톱. 그리고 이란뿐만이 아니라 이란하고 이탈리아뿐만이 아니라 프랑스도 이동 제한을 어기면 450만 원 벌금 그리고 징역도 6개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스페인도 나왔어요. 여기 중국의 사망자를 추월했대. 이거는 솔직히 믿을 수 없지만 중국은 일단 우리 논외로 하자고요. 스페인이 요즘 최강으로 또 이탈리아에 이어서 잭다니엘 맞아요. 좌파 특징 중에 하나는 통계 조작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4월 11일까지 이동 제한을 연장한다고 스페인도 이렇게 나왔고 인도 맞아. 네, 인도 많이 안 걸린 줄 알았더니 이제 인도도 이제 문제가 많이 되면서 외출하면 얼차려 시킨대요. 이란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동 제한 이제 시작한다고. 맞습니다, 머스럼님. 오늘은 천안함 10주기입니다. 천안함 폭격한 지 10주기 됐습니다. 네, 중국은 이제부터 우한폐렴으로 죽어도 그냥 자연사죠. 네. 그리고 오스트리아도 우한폐렴 때문에 이동 제한령이 있는데 여기 이탈리아하고 국경을 맞는 데가 있대요. 티롤주. 여기는 봉쇄 조치가 된다고 하네요. 나무바다님, 개질 앞에선 요가도 소용없네. 소용없어요. 아니, 그거 부적으로 내가 총알 맞는다는 믿음을 가진 거랑 뭐가 달라, 요가로. 물론 개인의 명령력이 아주 뛰어나면은, 가볍게 앓고 지나갈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게 확실하게
전체 사람한테 적용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국, 네, 엘레니님 동학독립인데 크크크, 네, 굳이 언급 안 하려고 했으나 그렇습니다. 네. 아, 서빈님, 중국은 휴대폰 해지자 1200만 건 밝힐 것 같아요. 걔네들이 안 하지.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다. 어허. 영국도 전 국민의 이동 금지령, 네, 3주간 집에 머물러야 된다는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동안 영국은 되게 뭐랄까 미지근했는데 이제 좀 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네, 저도 1200만 명, 중국의 그 1200만 명 그 핸드폰 해지자들 사망한 사람들일 거라고, 우한폐렴의 피해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나우바다님, 그렇게 인신곡 하면 안 돼. 영국 총리, 네, 그렇다 해도 그러면 안 돼. 아, 네. 유럽에서 이제 우한폐렴이 폭증하고 한국이 신천지 막 그 한참 할 때는 엄청 막 되게 난리 난 듯 했는데 그 이후에 후발주자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깨갱하고 시비로 물려났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우리나라 이제 상대적으로 좀 안전한 것처럼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죠? 중국이 막 난리 났다가 중국 이제 좀 잦아들고 우리나라가 막 엄청 난리 나고 딱 그 패턴이 보이지 않아요? 응? 우리는 좀 조용해지고 우리 좀 갑자기 방역 잘하고 검진 잘하고 의료 강국인 것처럼 막 매스컴에서 막 그러고 트럼프가 진단키트 요청했다 막 이런 전화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CNN에서는 그런 적 없다던데 백악관에서 이렇게 났죠. 뭐 아직까지 확실하게 그럼 알 수는 없지만 CNN에서 그렇게 보도를 한 거 봤을 때는 성명에 그런 내용이 없대. 이거 언론 플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언론 플레이가 너무 많아 요즘. 가짜 뉴스를 뻔뻔하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내는 기자들이 많더라고요. 돈을 받았나? 아, 같은 공산당이니까요. 잭다들님. 총선 전까지 식량 준비 끝내고 치과 들어가려고요. 엘렌님. 네, 저도 조금 더 추가로 확보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맞아. 뉴스 보면 어용 아나운서, 어용 기자들 많죠. 저 사람이 아나운서에 자질이 있나 싶을 때도 있어요. 저 패널은 너무 편향적인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그 모스크바도 26일부터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실내 및 야외 다중여가 활동 금지, 그리고 도서관, 영화관, 나이트클럽, 오락실을 폐쇄한다고 했고 65세 이상 고령자와 지병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또 우크라이나 저기 마스크팩맨님 계신 데 아니에요? 거기도 국가 비상상태를 선포하고 다중이용시설을 폐쇄, 그리고 교통 제한 등의 조치를 다음 달 24일까지, 4월 24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아, 네, 김준학님. 이 정보에서 안 수상한 게 있겠어요? 트럼프는 칭찬을 하면서도 그게 뒤에 다른 의도가 있다는 걸 그 의도를 파악해야 돼요. 네, 칭찬을 그대로 다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그리고 호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트럼프가 그냥 좀 과장되게 표현을 하거나 비아냥거리거나 한 거를 칭찬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AFP 통신의 그 자체 집계 결과를 했는데 이날 기준으로 이 뉴스가 나온 날이니까 언제야? 26일 오늘이에요. 오늘 이거 오전에 나온 기사거든요. 전 세계 70개 국가와 지역에서 30억 명 이상이 집에 머물 것을 요청받았다. 이거 요청받았다는 말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벌금도 내거나 징역을 가거나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어떤 처벌을 받잖아요. 그러면 강제적인 거잖아요. 그죠? 70억 인구 중에 30억 명이면 거의 절반 가까이가, 절반이 좀 안 되긴 하지만, 네, 여기 30억 명이라고 써있어요. 자가격리자까지 포함이겠죠. 우리나라도 지금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까지 무조건 자가격리 들어가잖아요. 우리나라가 안 하는 게 아니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여기 기사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AFP 통신이 자체 집계를 했을 때 그 결과라고 합니다. 디피님, 우와, 이러다 진짜 인구 줄겠네. 이게 격리하는 대상들이, 자가격리 대상들이 꼭 증상이 있어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밀접 접촉자, 그리고 해외에 갔다 온 사람들까지 다 포함이 되니까 그렇게 범위가 확대돼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격리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도 인구의 절반이 자택 대피령, 말이 좋아 자택 대피령이지 이거 자가격리잖아요. 저도 그 부분도 생각합니다. 인구수 줄이는 거. 잭다넬님, 네. 김준학님도 같은 생각이시군요. 아, 서빈님, 우리 회사 해외 출장 못 가요. 아, 회사가 무슨 회사세요? 출장 많이 가는 회사인가요? 출장이 매출을 많이 내는 그런 부분을 차지한다면 타격이 크겠네요. 이인성님, 전 세계 사망자가 2만 명이 넘는데 중국 통계 특성상 믿을 수가 없죠. 그보다 더 되겠죠. 네, 맞아요. 다 난리 났죠. 자영업자든 프리랜서든 이제는 회사 연봉이 1억이 되는 고연봉 사람들도 명예퇴직, 이제 스스로 이제 퇴직하는 것들을 선택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미국도 이렇게 인구의 절반이 자택 대피령이 내려진 상태이고, 미 국방부 같은 경우는 보건 경보를 격상했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군 2명 죽었잖아요. 근데 전 세계로 치면 지금 미군이 죽은 숫자가 220명, 확진자가 전 세계에 있는 미군, 확진자가 220여 명으로 증가했대요. 사망자 우리나라에서 2명 나왔죠. 그거 나오니까 또 중앙일보에서 미군 철수 막 얘기 나오는데 걔네들 왜 그럴까요? 중앙일보 홍석현 그래요. 그리고 미국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확진자가 6만 명을 넘어섰어요. 섰고 뭐랄까 뉴욕에서 3만 명이 돌파했다는데, 그러면 미국의 그 확진자 절반이 뉴욕에 있다는 거 아니야. 우리 자유의 여신상이 이렇게 있는, 자유의 상징이 있는 곳에 확진자가 3만 명이 돌파가 됐다는 거는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자, 오늘 눈이 좀 부어 있어요. 화장도 안 했고, 네. 낄 수도 있죠? 어때? 네, 조명도 눈 되게 엄청 부셔요. 제가 눈 부신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좀 적게 해도, 조명을 낮게 해도 눈 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았을 때 각자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네, 트럼프가 4월달까지, 내달 초까지 무한폐렴 사태를 뭔가 정상화시키고 싶어하고 그렇게 얘기를 막 하는데, 이 딥스테이트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다는 거지, 활약도. 그래서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이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거기다가 자유의 상징인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 뉴욕에 3만 명이다. 그런 거죠. 부엉이요? 네, 좀 늦게 자긴 해요, 제가. 네, 안구건조증이 심해지면은 이거 넣어요, 이거 아이드롭. 그래서 뉴욕에서도 도로를 차단할 계획이래요. 시험적으로 차단을 할 계획이래요. 이제 자유가 상징인 도시가 자유를 제한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네, 바다의 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절반이 미국에서 자택 대피령이 내려졌다고 하는데, 미국인의 51%인 1억 6,600만 명이 그 영향권에 있다고 합니다. 이게 아까 오전 11시 32분에
나온 기사니까 지금은 그보다도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조치로 인해서 이번에 그 미 국방부 조치 보건방호태세 그 격상한 것 때문에 우리 주한미군 그리고 해외에 파견돼 있는 병력의 본국에 귀환하는 것도 60일 동안 금지가 됐다고 합니다. 나가서 못 들어오는 거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뭐 엄청나게 막 이동 제한을 눈에 띄게 막 선포하고 재난 선포를 막 전국에 막 하고 이러진 않고 있지만 스마트 시티를 슬금슬금 되게 자연스럽게 언론에서 막 그래 우리가 이걸로 스마트 시티 이런 시스템으로 그동안 이거를 감염원이나 감염원 그 지역 방문한 거를 알아내는데 역학조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그걸 단 10분 만에 해내. 이거 되게 좋은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중국의 첨단 감시 통제 체계인 이 스마트 시티를 우리나라에서 구축을 그동안 해놨던 걸 활성화시키고 있죠.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렇구나 하고 멍하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스마트 시티가 중국의 첨단 감시 통제 시스템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반대를 하죠. 근데 그게 아닌 사람들은 좋은 기술 나왔네 막 이러면서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병마시티 괜찮다. 네, AI도 내도 되고 이 모든 건 일단 빅데이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요. 데이터를 무진장 수집을 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를 이렇게 추적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뉴스는 이틀 전에 나왔으니까 박사님도 언급했었고 다들 보셨을 거예요. 역학조사 분석을 하는데 10분 이내까지. 그러니까 이거의 혜택은 시민들이 정보를 전달받는 데까지도 시간이 줄어들어서 국민 너네도 혜택을 본다.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고 있죠. 되게 좋은 것처럼. 네, 맞아요. 당근이즈님. 결국은 감시했다는 거잖아.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거죠. 그래서 26일부터 이 시스템이 가동이 된대요. 오늘부터 이제 가동이 되는 거죠. 그 전에도 뭐 안 된 건 아니지 않을까? 뭐 위치 추적 다 하지. 카드 한 거, 그리고 병원에서 뭐 진료하러 갔을 때 이런 것들 다 하잖아요. 해외여행 갔다 온 거 다 알더라고요. 병원에서도 다 압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GPS도 그것도 일환이죠. 스마트 시티에.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면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질병관리본부는 25일 경찰청과 여신금융협회 통신사 이렇게 해서 28개 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성해서 이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대요. 그동안은 본격적으로는 안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대규모로 도시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스마트시티 연구 기술을 활용한 해당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우리 이제 실시간으로 그 재난 법안에서 얘기했죠. 실시간으로 이거를 다 통합해서 취합해서 관리를 한다고. 실시간으로 이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확진자의 동선과 시간대별 체류 지점을 자동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네, 아주 편리하고 전염병 같은 거에서는 정말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개인이 사생활 침해라던가 이런 것들은 보장되어 있지 않죠. 이인성님, 리얼타임 감시 서비스. 네, 리얼타임 감시 서비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런 정보가 수집되고 분석되는 경우에 질병관리본부를 지원하는 28개 기관, 아까 그 28개 기관에 서로 이제 공문서도 작성을 하고 연락도 유선으로 막 하고 그렇게 하면서 수작업으로 이루어져 왔었는데 이렇게 이번에 개선을 하면서 모든 개인정보가 전산으로 관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재난관련 법안에서 봤었던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게 재난 선포만 안 했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좋은 점들만, 장점들만 이렇게 비춰주면서
뭐랄까, 프로파간다를 하면서 이걸 정당성을 이렇게 확보해 주는데, 우리는 이거의 이면을 잘 봐야 됩니다. 이거 감염병 끝났는데도 얘네 이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머! 대한민국 지키시다님 오셨네요. 아, 바쁘셨나봐요. 아, 괜찮아요. 네. 그리고 조금만 하다가 끌 겁니다. 9시에 9분에 박사님 방송이 있기 때문에, 네. 서빈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해킹해서 제인이 정수기 뭐 하는지 다 까발려라.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알림이 안 왔어요? 이 자글이 자글자글했네. 근데 특이할 만한 사항이 있어요. 이 제도 자체가, 이 스마트시티 요 제도 자체가 2015년 메르스 그때 사태 이후에 정확한 역학조사 필요성에 따라서 법 개정을 했고 그것을 통해서 마련됐대요. 그리고 저기 KT가 뭐였지? 감염 지역에 갔다 온 그 위치 정보를 해외도 로밍 서비스를 이용해서 다 추적하는 그 시스템 만든 것도 정부가 이게 지원을 해줘서 2015년부터 한 걸로 나왔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런 거 봤을 때 이미 이때부터도 준비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뭔가 이걸 준비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됐다거나 이 세력들한테 했기 때문에 이건 제 진짜 뇌피셜인데 그걸 제대로 안 따라준다고 생각이 들어서 박통이 그거에 의해서도 조금 탄핵의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뭐 물론 사드지만 네, 정말 뇌피셜입니다. 알면 알수록 뭔가 그래요. 서강대 출신이고 얘네들은 이용을 하고 버리는 걸 쉽게 생각하니까 그쵸. 네, 맞아요. 걱정이 많이 돼요. 네, TP님. 근데 이 인공지능 감시 때문에 딥스테이트도 역감시당한다는 썰도 있더라고요. 힐러리 피자게이트도 스마트폰 때문에 터진 거라고. 네, 이메일 해킹당해서 뭐였지? 네 글자인가 5글자인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이메일을 클릭해서 클릭을 해가지고 낚여가지고 해킹 그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빨리 선거하고 싶어요, 바다의 별님. 네. 이렇게 선거를 해서 우리가 심판을 해야 되는데 심판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자가격리 위반을 하면 무관용이다. 무조건 경찰이 긴급 출동한다. 그리고 외국인은 강제 출국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해외 입국자가 자가격리 앱을 설치를 안 하면 입국을 불허한대. 이거 그러니까 선택사항이 아닌 거예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 앱을 설치하지 않으면 입국을 안 해준다는데 어떻게 해야지 설치. 강제성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엄청난 강제성이.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강제 출국 하면서 안 해도 되는 거고 해도 상관이 없는 게 외국인이 까는 앱이랑 우리나라 사람이 까는 앱이랑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거 보여드렸죠? 2020년 2월 27일 기사인데 GPS 앱이 중국인한테는 예외라는 거죠. 국민만 바이러스 취급하는 문정부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그 자가격리자 관리 앱의 GPS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만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그 위치 추적을 꺼도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네. 파미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퇴근은 이제 하셨군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고 있네요. 홍길동님. 선거는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미지수네요. 디피님. 이 우한폐렴 때문에 선거를 미뤄야 될까 막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주권을 포기하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의 생명이나 장기를 포기하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투표하시다
가지고 왔어요. 우한폐렴 또는 친중층 정치인들이 다 이제 깔려있으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야 우리 투표 포기할까? 그냥 투표하지 말까?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또는 이제 가가지고 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시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네, 무장을 하고 투표를 꼭 합시다. 우리가 거소투표로 얼만큼 조작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했다라는 노력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PPT 깔끔해요. 어머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지키시다니. 네, 전국민 거수합시다. 엘렌리님. 네, 이인성님 사전투표를 권장하는 분위기를 강력하게 조장하겠죠. 네, 이미 그 사전투표하는 거 네이버 막 이런 데서 사진으로 여기 나왔더라고요. 막 광고를 하더라고요. 제가 찍어놨는데 여기 보면 보이시려나? 이렇게 하면 보이나? 뭐라고 나와있냐면 거소투표제도 확인해보세요 하고 네이버 메인 포털에 이렇게 나와있어요. 격리 중에도 투표할 수 있을까요? 거소투표제도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선관위가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확진자도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택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홍보하더라고요. 근데 거소투표자들 투표한 거가 조작이 많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려가 많이 돼요. 그쵸? 엔젤 두한 카카님 무조건 당일 현장 투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자가격리 대상이 많아지는 거 해외 입국자도 다 자가격리 시킨다고 하잖아요. 네? 자가격리자들 이 사람들 거소투표자 대상이에요. 무조건 막 엄청나게 확진자만 많이 늘어나서 그 사람들만 거소투표 대상이 아니라 요양원 뭐 나올 수 없는 모든 사람들 어디 선상위에 있는 사람들 대투표하는 사람 재외동포들 이게 다 거소투표인 거죠. 뭐 사전투표인 거죠. 그거에 대해서도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또 우리가 투표를 안 하고 포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응? 안 되겠죠. 네. 조금이라도 우리가 틈을 만들어서 하나씩 바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의미한 결과를 이번에 만들어내야지 그 다음 일도 진행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마지막은 Make South Korea Great Again이라는 내용으로 제목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 스스로가 다시 대단한 위대한 대한민국을 다시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현영님, 중국하고 무역이 우리나라한테 영향이 크다는데 사실인가요? 그것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반중심 이야기에도 안 먹힘. 그거는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중국에서 완제품을 우리가 판매하는 게 아니에요, 중국에. 거기에 중간에 부품들을 주로 팔아서 그게 결국에 또 수출이 됩니다. 미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로.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순수하게 중국의 완제품을 판매해서 수익을 얻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장을 딴 데, 베트남이나 인도나 필리핀 뭐 이런 데를 옮기게 되면 거기에 대한 또 무역 거래가 더 많이 일어난다고 통계상 잡히게 돼 있어요. 그게 통계의 함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한테 목매서 이렇게 뭐랄까 중국에 묻어가면서 중국이랑 관계 생각하면서 왜 미국이랑은 안 그렇죠? 망해가고 있는 중국이랑 계속 관계 좋게 하고 무역 거래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네, 반제품, 반제라고 부르시는구나. 네, 잭초이님께서 반제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반제품을 중국에 수출하지만 이 반제품을 중국이 계속 개발 중, 장기적으로 나가면 한국의 기업은 망함. 네, 중국은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기업들 기술 처음에는 막 공격적으로 투자금 넣어가지고 마치 투자 엄청 해서 같이 상생할 것처럼 거기 시장 열어줄 것처럼 하고 결국 기술만 빼먹고 버립니다. 껍데기만. 그래서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들도 얼마 전에 지난번에 제가 작년 가을쯤 여름쯤 그때
자유온 TV에서 자료를 정리한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자본이 그렇게 침투해서 중국 애들이 그 기술 빼먹고 서로 소송 걸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회사는 부도나고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중국하고 우리가 엄청 중국한테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는 게 많지 않아요. 사실 반중을 하고 친밀을 하면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이거요? 본드 냄새 안 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을 몇 분 봤는데 중국과 우리나라 뭐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게 많으니까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 많이 봤는데 몇 분 봤어요. 아니다 그거 아니다 라고 설명을 해도 왜 좌파 매체가 엄청 많거든. 유튜버들 중에도 좌파 유튜버들 그런 매체 보면서 선동돼가지고 씨알이 안 맥히는 사람들 꽤 있어요. 생각이 굳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이해해요.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 결국에 이제 맞아봐야 아는 거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아는 거니까 지금 우리 찍어 먹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그러니까 다음 총선 때 이제 얼마 안 남은 총선 때 잘 좋은 결과를 내야 조금이라도 유의미한 결과를 내야 바꿀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아요. 대한민국 지키시다님 말씀처럼 지금 사태가 2개월만 더 지속되면 한국은 제조업 기반 왕창 무너지죠. 자영업자들도 도미노 도산에 실업자 대량 나올 겁니다. 지금도 실업자 대량 나오고 있는데 그땐 더 하겠죠. 지금 당장 그 부양책을 좀 쓴다고 해서 많이 쓴다고 해서 공격적으로 엄청나게 파격적으로 전례 없던 부양책을 미국도 쓰고 우리나라도 뭐 쓰고 한다고 해서 이게 기본적인 문제점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장기적으로 평생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한폐렴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데 그게 불확실하니까 최악을 대비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서비님 자유의 새벽당 120만 표 갑시다. 박사님 당선될 수 있도록이요. 네.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비례는 대답을 해주세요. 네, 시간차 있으니까 비례는 대답을 써주시면 딱 그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바다의 별님이 제일 빨랐어. 나온바다님 땡이야. 네, 비례는 김세현님 뭐야 민주당은 네. 네, 비례는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잘 알고 계시군요. 훌륭하십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퍼날라서 공유를 많이 해주셔서 이제 구독자도 많이 늘게 도와주시고 네, 오늘도 반중친미 코리아 퍼스트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세현이 그런 뜻이었어요? 민주당만 빼고였어? 알겠습니다. 인정해드릴게요, 그건. 네, 좋아요 많이 들고 가세요. 네. 꽉